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으로 15일에서 16일 미국은 FOMC 정례회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관망세를 펼쳤던 것 같은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석부터 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짙은 관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오늘 좀 빠지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내린 건 아니겠고요. S&P 500은 시작할 때 약간 또 플러스 나긴 했었는데요. 결국 0.2%가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도 0.3% 내렸고요. 나스닥은 오늘 0.7% 내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유가가 또 다시 급등하면서요. 72달러로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넘어선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주식이 오늘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 11개 중에서 한 5개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오늘 빠진 날이 되겠습니다. 기술주와 부동산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하락했고요.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 산업재가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스닥의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특히 어저께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빅5, 빅6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예외 없이 오늘 모두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오늘 0.6% 내렸고요. 알파벳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연달아서 기록했던 것인데요. 알파벳이 오늘 구글이 0.8% 내렸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0.6% 정도 오늘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로 또 빅테크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거 보니까 이게 항상 적정하게 분산을 해라라는 위원님의 조언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은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아갔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하락 장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섹터가 되겠고요.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는데 유가가 72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란에서의 생산 문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소비가 왕성해질 수 있다는 거. 미국의 지금 원유 재고가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드라이빙 시즌이 2년 만에 본격화된 것. 이것이 뭐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 10월 이후 제일 많이 올라간 모습, 72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메이저는 2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것은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있는데요. 특히 엑슨모빌은 3.64%나 급등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금년 말이면 엑슨모빌이 배당을 다시 확대 정책을 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90달러라면 지금보다 한 30-4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쉐브론은 2.1% 올라갔고요. 그 밖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 거기에 뭐 소유관도 있을 것이고요. 정유회사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들이 수많은 관련 기업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백도 오늘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오늘 3% 이상 주가가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유가 흐름 체크해보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관련주들 흐름까지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오늘 4만 달러 수준에서 계속 지금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일단은 분산 차원에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일부 얘기하고 있고 JP모건은 괜찮지만 이게 뭐 지금 여전히 유예될 상품이다. 뭐 대상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또 비판도 받고 있고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들이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주식들이요. 조건실권 테슬라 영향을 받고 있죠. 오늘 3%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IT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이 회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왜 주가가 올해 들어서 작년 올해 한 10배가 올라갔냐면 딱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모든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동자산이라 하면 쉽게 해서 현금이랑 예금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유동자산을 거의 올인해갖고 뭐를 갖고 있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기업을 비트코인의 대용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또 증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증자하는데 증자의 목적도 단순합니다. 증자해갖고 뭘 하겠느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늘 여하튼 주가는 5%나 올라갔고요. 페이팔, 스퀘어 이게 모두 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한 회사들이고 비트코인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스퀘어가 오늘 또 어저께 또 많이 또 반등했는데요. 오늘은 1.4%가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주시면서 마이크로스트레지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MSTR이라는 티커로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체크리스트에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두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5월에 소매 판매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둘 다 조금은 부정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따지고 들어보면 이게 굳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건요. 소매 판매는 0.7%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3%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품이나 제품보다는 이제는 서비스 쪽에 더 많이 좀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많이 팔리고 덜 팔렸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소매 판매 이런 거 약간 떨어지고 이러면 뭐 내일 발표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첫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요 제품별로 보면 어느 쪽에서 많이 전월 대비입니다.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정원용품이 한 6%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자동차도 한 3.9%. 지금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겠고요. 전자제품점이요.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죠. 미국에서는 이제 베스트바이 이런 쪽에 전자제품점에 가서의 매출이 3.4% 전월 대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구도 지금 작년부터 엄청 많이 팔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가구 제품도 가구점도 2.1%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늘어났느냐? 의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가 늘어났고요. 건강용품이 늘어났습니다. 1.8% 늘어났고 식당이나 음료 그리고 이제 음주 가무 이런 쪽에 가서 오늘 좀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집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네. 그 판매가 줄어들고 집 네. 바깥에서 사야 되는 것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나가려니까 옷도 좀 제대로 입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쪽 쇼핑도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유소 매출도 지금 0.7%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기름도 넣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7% 늘어났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0.8%가 증가했는데요. 전망은 0.6%였는데요. 이 정도는 뭐 인플레이션에 큰 우려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 특징주들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밤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드래프트 킹즈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 힌덴버그라고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니콜라. 니콜라 이럴 때 보면 쇼타고 그러니까 공매도 한 다음에 공매도 관련된 리포트를 써갖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죠, 친구들이요. 이번에 이제 드래프트 킹즈를 얘기를 했습니다. 드래프트 킹즈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 스포츠 베팅뿐만 아니라 판타지 게이밍 이런 것들 하는 거로 이제 유명해진 회사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특히 스포츠 베팅이 모든 주에 허용된 건 아닌데 일부 한 20개 주 정도가 지금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킹즈랑 펜 내셔널 게이밍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런 주식을 분류되는 거 아마 주식 하시는 분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오늘 힌덴버그가 자기 공매도 있다는 것도 알려졌고 레포트를 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2020년에 드래프트 킹즈가 SB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머지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해 이거죠. 그러니까 각 주에서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법화된 곳이 있고 합법이 안 된 도시들이 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법에 어긋난 곳에 몇몇 곳에서 매출이 잃은 것이 있다라는 또 그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드래프트 킹즈는 그런 일이 없다. 지금 자기네들도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뭐 뚜껑이 뭐 나중에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주가는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요. 그래도 한 4.5% 정도로 일단은 하락이 멈춘 채 오늘 일단은 마감됐어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리츠 중에 하나의 웰타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웰타워는 이제 익숙한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게 왜냐하면 웰타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7, 8년 전에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에 이 사업이 들어오려다가 네네. 우리나라가 성사가 안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딱 보면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불법이라고 이런 게 불법. 어떤 건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민영화 병원이 우리나라 불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영화 병원인데 민영화 병원 플러스 실버타운으로 해서 그래서 실버타운만 하면 되는데 병원이 들어가서 민영화해서 상자 이거 우리나라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뭐 여러 개 설왕설래가 있는데 여튼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소위 실버타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많이 있는 체인입니다. 엄청 큰 건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다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런 요양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희생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환자도 줄고 있던 분도 좀 집에 모셔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안 좋았는데 올해 이제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중립에서 그냥 일반 매수도 아니고 강력 매수로 2단계로 올려놓으면서 목표 주가 92달러를 제시한 것이 뭐 특징주가 되겠고요. 산업재나 산업이나 이런 데 에너지 쪽에서의 다양한 부품, 제품 이런 걸 만드는 페스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모건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매도를 한 단계 내리면서 오늘 주가가 좀 2% 이상 오늘 떨어지는 모습 보인 것도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에 조정이 있으면서 좀 눈에 띄는 흐름 보였던 특징주들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내일 발표될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실제로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으면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래서 좀 여름 끝나면 이제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블룸버그에서도 흥미로운 기사를 한 거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구리부터 콘, 옥수수까지 해서 이 수많은 원자재 가격의 피크가 좀 친 것 아니냐란 조심스러운 일단 분석 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재라고 하죠. 럼버라는 것인데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40%가 떨어졌거든요. 오늘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이거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실제 주택 구매 심리 지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에 하여튼 별의별 통계가 다 있는데요.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심리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주택값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간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심리지수 훅 떨어진 거거든요, 오른쪽에.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들어주는 거. 실제로 보면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지금 신고하는 거, 그리고 실제 착공 건수가 좀 생각보다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럼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구리 가격은 일정수 분명히 많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지만 이번 투기적인 세력도 붙었던 건 분명히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도 지금 고점에서 약간 좀 $10,000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옥수수 가격, 옥수수뿐만 아니라 비니죠. 콩 대두 가격인데 이런 것도 천정부지로 올랐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브라질이건 아르헨티나건 미국의 올 여름 날씨가 엄청 이상하다. 그리고 남반구 쪽에서도 가을 날씨가 안 좋아져서 엄청 어려울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려보니까 날씨가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콘 가격이나 구리 대두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블룸버그 이 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이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얘기를 다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 정도로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가 언제 올릴지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하시고 또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또 큰일 날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마요.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팩트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1990년도 이후에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딱 4번 있습니다. 1994년에 금리가 첫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99년, 그다음에 2004년, 그리고 2015년이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리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딱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바그래프를 하나 중간에 세워놨죠. 그게 첫 번째 금리가 인상했던 시기가 되겠고요. 그럼 그 전부터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어떻게 됐냐는 것인데요. 그림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금리 인상 전에 12개월 동안 주가는 평균 9.5%가 올라갔고요.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뿐만 아니라 전후 12개월 합하면 양쪽으로 24개월이잖아요. 24개월 동안 18.3%, 18.3%가 올라갔고요. 향후 합해서 36개월로 보면 28.4%, 48개월 하면 35.5%가 올라갔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연준이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장 시황 판단은 오늘도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